그리고 두 번째 영화. 문제의 인타임. 인타임 왜 문제의 인타임이에요? 아니 제가 영화들이 다 문제예요. 제가 SF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평이 안 좋은 거야. 인타임이. 그래서 안 봤거든요. 네. 저는 이거 극장 개봉하는 날 가서 봤는데. 아 진짜? 저는 예전에 저도 봤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딴 건 다 잊어버리고 아 소재가 진짜 좋다. 소재가 좋다. 소재는 좋다. 소재가 좋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러니까 나는 이 돈도님이 얘기하는 이 감독의 단점이 막 느껴지는 거야 인타임을 보면서. 그리고 인타임이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영화. 안타깝다. 한번 보죠. 왜 이렇게 욕을 먹었는가. 예, 근데 이제 인타임이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 배우 좋네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게다가 길리안 머피가 또 이렇게 악역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리비아 와일드가 이제 엄마 역으로 나오는데 좀 너무 빨리 이제 여기서 이제 리타이어 해버립니까? 그렇죠. 좀 안타까운데 그 리타이어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게 이렇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다는 얘기 들었네요. 스포 해버렸네요. 다 얘기해놓고. 아니 이 영화도 이미 10년이 지난 영화인데. 아니 뭐 저희 시골로 갔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상징적 장면이라서 이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라 좋습니다. 이 영화는. 난 이 캐릭터도 보면서 진짜 좋은 배우들 썼다. 한 박사님이 스타일이네요. PPT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글자로만 꽉꽉 채우리라 그래서 했는데요.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요게 해보니까 글자 더 많이 써야지. 2500년대 사실 금미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금미라라고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 25세까지 25살까지는 그냥 잘 성장을 해요. 그다음에 25살이 딱 되면 어느 날 자다가 뭐 이렇게 딱 25세가 딱 되는 순간 그러면서 갑자기 팔에 있는 생체 시계,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가 활성화되거든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그때 이제 노화를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25세의 그 모습으로 계속 평생 산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세팅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놔서 카운트 바디 시계라는 굉장히 적나라한 제목의 그런 시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1년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공을 받고 25세부터 뭐 자기 뭐 형편에 따라 이제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음식도 사고 버스도 타고 뭐 집세도 내고 뭐 하는데 뭐 할 때마다 다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죠. 커피 한 잔에 뭐 이렇게 3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쓰고 나면 수명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대신에 일을 하고 시간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돈 대신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시간이 일종의 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내 시계의 시간이 다 되면 하면서 또 죽어요. 녹색의 그 디지털 시계가 색깔이 싹 사라지면서 죽어요. 거기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시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뭐 강탈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나 시간 많다고 이렇게 까불다가 털릴 다 수도 뺏기면 있고. 이제 그냥 죽는 거네. 빈민가 이런 데 털리다가 까불다가 잡히면 이제 바로 쪼르륵 뺏겨가지고 탁 쓰러지게 죽는 이런 돈보다 더 무섭죠 사실은. 그런 설정이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행동해요. 야, 근데 저 해킹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 그렇죠. 천천히 행동하고 이게 빈민가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얘기인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스포를 했잖아요 죽는다고. 그래서 뭐 아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도 좀 30분 주고 막 이랬는데 자기 생체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버스를 타려고 집에까지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 딱 탔는데 이게 계속 그 이제 물가가 오르나? 물가가 오르듯이 시간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타서 이제 원래 1시간이니까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 집까지 2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1시간 반밖에 없는데 2시간이라면 못 하잖아요. 그거 다 쓰면 죽는 거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도와달라는데 아무도 못 도와주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자기들도 시간이 2배씩 막 오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고 뛰어가거든요. 버스 갈 시간을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 반 열심히 집에 뛰어가면 뭐 하냐고 뛰어가면. 그래서 이게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일을 하고 나왔어. 근데 1시간 반 남았어. 그럼 집에 왜 뛰어가냐고. 그냥 1시간 반 잘 있다가 가셔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사실. 이런 설정. 전화는 없었나 집에 이게 뭐 전화라도 한 통. 전화하려면 시간을 줄여. 그것도 안 되고.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되게 이 감독의 특징이 정말 소재나 설정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색달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끄는데 그 안에서 약간 풀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어색한 그런 것들이 있다. 많이 어색하죠. 많이 어색하다. 그러니까 설정이 워낙 세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설정들이 과하다는- 반복되는데 또 때마침 그때 주인공은 이미 뭐 이렇게 어떻게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이나 시간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좀 나눠주지. 엄마를 딱 버스에서 기다리는데 엄마를 주려고 그러는데 못 주는 거잖아. 주려고 하는데 버스에서 엄마가 안 내리는 거야. 그리고 없는 거지. 이상한데 이 원격 전송은 안 되나 보다. 대야에 갖다 대야. 원격 전송이 되면 좋은데. 그런 약간 설정도 약간. 그러니까 저 정도 기술인데 원격 전송이 안 된다고요? 대단. 나 지금 우리 애한테 지금도 데이터 바로 보내주는데. 네. 놀라운 지적인데. 어쨌든 검증 영화제에 알겠습니다. 가서 검증 영화제 아니니까. 생각 못 해봤는데. 네, 검증 영화제 아니니까. 이게 보면 되게 희한한 게 될것 있잖아요. 같은데. 이 감독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완전 미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현해내는 방식을 엄청 아날로그야. 아날로그죠. 그럼. 무슨 탄창 같은 데다가 시간을 채워가지고 이게 팔뚝에다 대고 시간을 충전하거든요. 그거를 아니 클라우드에서 바로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이요. 그 네. 탄창을 만드는 그 찍어내는 기계 같은 데서 막 일을 해요. 야. 얼마든지 시간을 찍어낼 수 있는 그 거지. 너무 이상한 거야 그게. 그렇네. 그러니까 따지고 들려면 그죠? 이게 네, 따지고 하여튼 뭐 고생이 그런 많다. 건데 그래서 결국은 만나기 몇 초 전에 어머니가 이제 시간이 딱 떨어지면서 비극적이다. 점프해서 딱 안기면서 이렇게 시간이 떨어져서 딱 주려고 하는데 이제 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멋있어요. 어머니가 굉장한 점프를 하시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약간 네, 추천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그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25살의 노화를 멈춘다 그랬는데 그럼 어머니도 25살 외모예요? 그 할머니, 어머니, 네. 딸 다 다 외모가 비슷하겠네. 친구 얼굴이죠. 그렇네. 그래서 너 진짜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건 좋다. 그거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뭐 이 내용은 사실 뭐 그냥 시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겠네. 가진 자가 더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더 쪼우고 쪼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일부가 이제 이런 일종의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일부 계층이 유지하기 독점한다.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 점점 죽게 만든다. 왜냐하면 재화는 어차피 뭐 시간 외에 이런 거 한정돼 있는데 다 평생 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폭파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필 이게 실제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좀 시각적으로 좀 재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상한 탄창 같은 데다가 막 충전하고 이런 것도 되게 웃기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다. 근데 주변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그냥 2500년인데 저거는 이제 제작비가 이게 주변 도시나 뭐 예를 들면 공중전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봐도 공중전화. 있잖아요. 카드 넣고 막 공중전화 시간으로 한 게 하는데 시간으로 하는. 생겨 먹은 게 와 이게 진짜 뭐 저희 대학 다닐 때 보던 뭐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게 더 과거 같아. 상황은 과거 같고 기술만 미래고 이런 희한한 되게 독특해요. 근데 이 영화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 영화 좀 전체적으로 다른 다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관람 포인트는 이 주인공들이 멋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3대가 똑같이 똑같은 20대라는 거.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네요. 뭐. 탄창 같은 데로 막 충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는 진짜 좋은데 스토리가 좀 어설프고 설정이 희한하고 이게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주제 의식은 뭐 이런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결국은 100만 년짜리 탄창을 이제 탈취해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너무 스폰가요? 이거 진짜 완전 스포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예. 근데 저기 이 내용을 설계들밖에 없는데 독자만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장이고 이 아마드 사이프가 그 딸이에요. 딸인데 딸이 나중에 뭐 잡혀가가지고 그랬는데 시간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뭐 못 준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틀어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년을 나눠줘봐야 고통만 늘어난다 그랬더니 이제 저 살이 그게 아니라 삶이 늘어난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만 나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산다면 영원히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라고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원하니까 극소수의 영생을 위해서 대다수는 죽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요게 가진 분들의 논리죠. 그러니까 윌이 굉장히 분노하다가 타인의 죽음으로 얻는 영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요 영화의 어떤 주제 의식이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 아논입니다. 아논은 주연 이제 클라이브 오웬인데 사진이 근데 아니 멋있어. 배우들이 멋있어. 다 좋습니다. 멋있어요. 클라이브 오웬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사실 신시티죠. 신시티가 되게 인상 깊었고 뭐 인사이드맨이나 칠드런 오브 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영화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인상적으로 본 게 별로 없는데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인타임에 이어서 다시 나오네. 또 여주인공으로 다시 나오고 블랙 버전으로 나오면서 좀 이렇게 특이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되게 중요한 역할로 마크 오브라이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레디오와 낫의 주연이 또 사실 마크 오브라이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고 요것도 또 이제 제가 한 박사님 스타일로 네, 이게 좋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이 결이 있다. 이 네, 네. 감독님의 결이 있다. 이것도 전 세계를 뭔가 이렇게 딱 일단 미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어떤 다. 시스템을 하는 거지. 홍채를 이용을 이용한 하는 생체 거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통합된 시스템 안에 맞아. 빅브라더 사회 같은데 이게 다 속해 있고 음. 거기에 뭔가 이제 반기를 들거나 어긋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뭐 이런 영화들이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에테르인데 이게 좀 굉장히 뭐 강력하죠. 강력해가지고 다들 이제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 형사가 됐건 누가 됐건 이렇게 그냥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동시간으로 같이 볼 수도 있고 제가 봤던 것들이 다 저장이 돼가지고 우리 사실은 봤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언제 해서 이렇게 뽑아내면 영상을 다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다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진짜. 그렇죠. 정확한 기억을 다시 올라와서 음. 야 그때 홍 브랍사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라고 이렇게 서로 바로 검증해 볼 그 시각으로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각도 있고 본인 시각도 있고 해서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음. 그런 거라서 그냥 벌거벗고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맞아. 몰래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몰래 뭘 하려면 그냥 눈 감고 다니면 돼. 맞아. 눈만 감으면 물론 그 소리는 저장이 되겠지만 눈 감으면 얘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이제 좀 하기가 힘들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익명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회고 내 기억이나 정보를 또 이렇게 원하면 바로 전송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막 싱크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시선으로 보고 싶다 이러면 바로 아이, 뭐 접속해서 바로 보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특수 경찰이나 그 뭐 이런 경찰. 권한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주인공도 이제 1급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접근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또 싫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름이 뭐고 뭐 어디 사람이 몇 살이고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이제 증강현실로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지나가면서 이 사람 이름이 뭐고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하겠더라고요. 그럼 막 지나가다가 뭐 커피가 있으면 커피가 뭐 어디 커피고 뭐 이런 게 다 뜨는 거예요. 개 이름도 뜨고 막 다 뜨고 그다음에 뭐 진열장 같은데 시계 진열장 보면 시계 정보가 다 나오고 하나 찍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 다 나오고 손에 이렇게 찼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정보가 굉장히 지금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형사가 이제 사건 생겼다 그래서 사건장 가는데 뜬금없이 이제 언노운 에러라고 이렇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메시지가 뜨는 여자를 이렇게 지나치거든요. 오, 그래서 신기하다. 뭐지? 하고 가다가 그냥 뭐 오류겠지라고 지나가는데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폭선이 되죠. 이제 저 여자를 와의 관계가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나고 그 어떤 같은 패턴으로 계속 살인 사건이 나고 근데 원래 이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류 있으면 큰일 나죠. 이거.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진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 제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불러왔어. 옛날에 나의 기억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누군가가 바꿔버렸어. 바꾸거나 지우면 지워버렸어. 그러면 내 정체성이 완전 무너지는 그러니까 거잖아. 기억을 바꿔치기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거지. 더 쉬운 거죠, 사실은.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 바깥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누구나 원하면 접근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사회인데 홍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보게 되고 요게 시각적으로 사실 제가 좀 동영상으로 못 봐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영화에서 내 시각 데이터로 남아돼 있는 저장된 메모리와 내가 기억하는 거는 분리된 개념이긴 해요. 그죠? 그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가도 내가 기억은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증명 못할 뿐이지. 그렇죠. 네. 객관적인 거는 객관적인 분리돼 거는, 있는 거. 분리돼 있는 거죠. 그렇죠. 바꿔치기 당했다는 건 인식을 할 수 있는 본인만 거네. 알지. 나만 알지. 나는 근데 아무리 주장해도 증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뭔가 어떤 뭐 악유가 나든 뭐 법정에서든 뭐든 전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그걸로 불러와서 그걸 확인해야 기준으로 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되게 웃긴다.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나는 분명히 어제 누굴 만나 걸 기억해. 어. 근데 그 데이터를 바꿔놨어. 너 아무도 안 만났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서로 상방이 다른 주장을 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남아 있는 데이터에 무조건 공가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데이터 이제 시각 그런 데이터는 거죠. 모조리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누가 이제 뭐 내 아들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어. 내가 아들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열어볼 수 없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꼼꼼하게 보면 되게 재미있고 요걸 시각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그걸 화면으로 시각화한 것들이 되게 좀 볼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예전 영화랑 어떤 시각적인 효과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영화적으로 이런 기법이나 화면 구성 이런 게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영상미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만다 사이프리스가 좀 이렇게 흑백 버전으로 이렇게 블랙 버전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흑발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은 맞는지 근데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진짜 25살에 아까 거기 멈췄나 보다. 그러게요. 진짜 하나도 안 늙었네.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대로 있어. 진짜 멈췄나 보네. 인타임 그 설정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진짜.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달라고요. 진짜. 그래서 금발이. 원래. 근데 아논에서의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뭐 개인적으로는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카메라 효과 되게 좋았고, 그 이게 아까 뭐 심한 이게 나중에 보면 해킹해가지고 이 장면을 내가 겪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 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한 박사님이 저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없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네. 내가 갑자기 남의 눈이 돼서 기준이 바뀌어 버리니까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왼쪽으로 약간 돌려. 다중 관점? 약간 나는 이런. 왼쪽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내 눈은 이쪽을 보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럼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요. 막. 데어데블이 있었으면 되게 유리하겠더라고요. 저 영화 보니까. 그 데어데블 그러니까 시각 장애자들은 이 시스템 맞아. 시각장애자는 어떻게 하죠? 한 명도 시각장애자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 시스템에서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캐릭터 넣었으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저 세계는 너무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그런 하나만 것도 꽂히는 고려해 보여야 되는데 이거만 그거 중증적인 다 사회를 하려면 잡아서 이제 하는 거야. 설명이 안 되나 보다. 그걸 하려니까 복잡하니까 예. 그냥 없는 셈 치고.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남들 생각 안 하는 게 하다 보니까 정작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장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악착같고 꼼꼼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도 딱 영향을 미칠 것들 다 디테일을 생각하는 하나도 거.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이제 1도 없다. 이 설정이 중요해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시각장애 어떻게 하지? 빼. 이러는 거죠. 이런 식의 판단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거지. 내가 볼 때 추천 영화 맞죠? 나 이런 포인트들이. 아니 좋아한다. 시각장애 하나 넣어서 되게 좀 이렇게 풍부하게. 뭐 그죠? 다채롭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복잡해지잖아. 빼. 이런 그러니까. 판단들이 저 영화 보면서 계속 데어데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데. 나- 실제로 저기서 보면 주인공 형사 살이 네. 깝치다가 그 여주인공한테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거 스포 알겠습니다. 이거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해킹 당하죠. 근데 그거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스포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기 눈을 실시간으로 막 스포란다 실시간으로 막 해킹을 당해요. 지하철 들어갔는데 막 저런 건 나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없는데 마치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실제로는 이 지하철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다가 부딪혀가지고 날아가요. 그렇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막 멀쩡한 폭도에서 불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타려고 했더니 실제로 엘리베이터 없어서 바닥에 한 발 더 갔으면 떨어져 죽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살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기 기억도 막 삭제되고. 그러나 다행히 스토리 흐름상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맞지만 여주인공이 또 봐줘. 다 죽이고 막 이랬는데 얘는 또 봐주면서 안 나중에 죽이죠. 또 기억도 찾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참 인간적이었다. 아니 잠깐만 이 이야기 흐름이 그런데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보진 않았는데 조금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SF 드라마 최근에 스완송 백조의 노래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바꿔치기 하는 AI의 눈을 통해 걔가 지금 내 대신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을 하거든요. 눈이 그대로 카메라 역할을 해서. 근데 그 카메라 워크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도 카메라 얘기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일단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의 시선으로 들어가서 카메라가 그 사람 시선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일단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아 깜빡이는 걸 연출 안 했어요? 깜빡이지 그거 안 않아요. 네. 계속 그리고 켜져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눈에 먹는 거라니까. 그 있잖아요. 그 손 떨림 보정 기능이 잘 달려 있다.
엄청 스무스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이게 흔들리는 게 안 흔들려. 아, 그건 시스템이 보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떨림 보정 시스템이 엄청 그 고급이다. 답답해. 이런 걸 느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만 난 카메라로 찍는 거야라고 아, 이렇게 그 하는 대놓고. 거예요. 그냥. 아. 그런 거를 좀 느꼈고요. 왜냐면 뭔지 너무 알겠다. 그런 거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흔들기 시작하면 아, 사람들이 그죠, 보기 힘들죠. 울렁증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적으로 보면 카메라를 두 개를 쓴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와이드로 넓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른 화면이 두 개가 계속 교차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드로 넓은 화면은 전지적 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고 전지적 뷰로 영화, 왜냐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지적 뷰로 딱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각인물들의 시선. 그거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더 높은, 또 아이맥스 비율 같은. 그게 이제 카메라 앵글이 계속 교차해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주안점으로 보면 저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간 뷰로 보면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 이런 걸 좀 상징한 건지, 그걸 카메라를 두 개를 써서 상징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감독이 연출력을 칭찬하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연출 좋았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요. 2500년 되게 좋아. 2500년대인데 지금보다 더 비슷해요, 그냥. 떠돌리 스크린 도어도 없는 지하철. 예. 현재보다 안 좋은. 그냥 지금 현실에서 증강 현실을 그냥 갖다 붙였다. 그래서 미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아, 뭐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근데 되게 정적이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좀 맞아요, 차분하게 맞아요. 그런 흘러가는 거 좋아하시죠. 거 굉장히 소설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고. 이런 그 흐름이 굉장히 잘 살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신선함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극찬하시고,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디테일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가만하라, 그냥.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예. 오늘 그래서 뭐 명대사 없습니까? 있던데? 예. 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실제 이제 나쁜 놈이 다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남녀 두 사람이 마지막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상한 거야. 왜 그렇게까지 정체를 숨기려고 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여성 안온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나 그냥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안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다 보여줘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게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데이터를 뭐 1m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저장했다가 나눠는 자기가 필요할 때 다 끌고 와서 이제 모으면 기억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리즘 만든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보는 거를 방지를 해요. 그거를 좀 무료로 배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이런 주제의식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님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세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새로운 또 다른 장르의 숨겨진 명작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